이제 청년대학부 세우기 전략과 방법 여기까지 하고 좀 쉬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오히려 지금 세 번째 강의가 더 시간을 좀 많이 보내야 될 거고 두 번째나 첫 번째 했던 것들이 세 번째를 다루면서 다시 또 이 좀 제가 설명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좀 간단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더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청년대학부 세우기를 위한 3대 요소가 우선은 이 토양의 문제가 있죠. 근데 제가 토양의 문제는 되게 탑 리더십들 교회에 담임 목사님 당회의 정책과 관련된 거 외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또 어떤 외적 요소를 위해서는 제가 어저께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일단은 담임 목사님의 신뢰를 얻는 청년들이 좀 되어가지고 하나하나 바꿔가는 그런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고 내적인 요소는 공동체 안에 예를 들면은 혹시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죄송하지만 아픔을 건져서 죄송하지만 몇 년 전에 갈라졌다든가 어느 교육자님 오셔서 잘하셨는데 교회에서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가지고 그 교육자님은 그냥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나간 거지만 또 못 잊어하는 젊은이들이 막 따라가게 되고 근데 그들이 다 핵심 기둥이고 이래가지고 공동체가 이렇게 좀 찢어진 것 같은 그런 공동체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또는 공동체 안에 웬만한 리더들과 멤버들 사이가 이성교제의 삼각관계, 사각관계로 얽혀 있어. 아주 복마전이야. 이런 쓴뿌리들이 있고 잘 나오다가 안 나왔어. 보니까 교제를 하다가 깨졌기 때문에 서로 쑥스러워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또는 소그룹 사역을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셀 처치다 해가 셀을 했는데 셀이 전혀 안 돼. 그래가지고 소그룹이니 셀이니 말만 나와도 멤버들이 픽픽거려. 그건요 우리는 안 돼요 하는 그런 동네도 있어요. 네? 왜냐면 이 셀이 이 소그룹의 원리를 잘 알아가지고 이게 차근차근 이 적용해 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에서의 셀 처치 소개한 사람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셀이라는 것이 셀의 핵심이 그 DNA잖아요. 그 DNA가 잘 이렇게 자라가면서 그 셀의 구성이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DNA가 핵분열하듯이 쫙 나눠지는 그 일정 기간이 있어요. 이 배아되는 어떤 그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딱 생략해버리고 무슨 이 퍼뜨리듯이 셀 저거 해가지고 DNA가 아니라 바이러스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예. 그래서 쫙 퍼뜨려 놨는데 유행성 감기는 그냥 계절 바뀌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셀 처치를 쫙 퍼뜨려 놨는데 DNA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아니어가지고 바이러스만 퍼뜨려가지고 소그룹 사역에 대해서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커머셜리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후유증을 앓고 있는 청년대학부를 여러 개 알고 있다니까요. 예? 다 형태는 셀로 만들어놨다고 그러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1년 하다가 더 말아먹었어. 그래가지고 이 속으로 하자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내적인 요소들을 이렇게 치유하고 고치고 하여튼 이런 변화시키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역시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해야 구하는 것입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용서의 영이 충만해지고 서로 회복되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어떤 다시 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희망을 얻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역시 이거는 그 기도 그룹이 있는 가운데서 합심기도회 또는 중보기도 사역 이거 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또는 좋은 믿을 만한 강사가 있으면 내적 치유 같은 그런 일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도교육자님들의 이 전문적인 지도력, 이 프로페셔널한 리더십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청년대학부 교육자님들이 딴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청년대학부에 대한 전문성은 또 별개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청년대학생 사역을 오래 했으니까 이 전문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중고등부 사역하라고 그러보세요. 저는 못해요. 제가 이 청년 사역, 청소년 사역 비슷한 걸로 생각해가지고 저를 청소년 사역의 집회에 초청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제가 저한테 기대하는 게 청소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사들에게 하는 겁니까? 청소년들에게 하는 거면 저는 안 간다고 그래요. 제가 못 가요. 왜냐하면 이제 코드 맞출 수가 없어요. 요즘에 중고등학생들하고 요즘 점점 대학생들도 힘들어지는데, 제 나이에. 제가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 졸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고, 그러다가 보면 집회 망쳐요. 그러나 제가 교사들하고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중고등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또 어린이, 이건 더 못하죠. 예? 근데, 우리 교육자님들도 청년대학부를 처음 하게 된 전문성이 또는 청년대학부를 거쳐보지 않았으면 전문성이 없어요. 그러면 역시 그거는 그 영역에서 같이 배우고 그런 사람들 같이 나누고 네트워킹 되고 교제권이 있어야 돼요. 청년 목회 컨벤션 같은 것도 좀 참여해보고 또는 뭐 청년 사역자 훈련학교 같은 게 있으면 해보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감각이 달라져요. 감각이. 좋은 정보와 자료와 노하우들 많이. 그래서 이 프로페셔널리즘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실 청년대학부의 교육자의 역량만큼 청년대학부는 또 올라가요. 이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같이 좀 노력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흑인 남녀가 이렇게 좋아하고 참 보기 좋죠? 예? 잘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이는구나. 아유, 안타깝네. 굉장히 매력적인 이 젊은이들의 이 모습인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가 봐요. 근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하는 일이지 서로 껴안고 뭐 하고 하는 거를 프로그램에 의해서 해요? 누가 시켜서 해요? 그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 발런티어리즘. 저는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대학생 때 제가 대학생 때 만났거든요. 연애할 때 일주일에 10번씩 만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가? 제 아내가 뭐 실험을 하는 그런 학과여가지고 길어지거든. 그럼 중간에 나왔다가 또 이 실험 끝날 때가 뭐 해놓은 거 끝날 때는 빨리 들어가가지고 또 해놓고 또 나는 밖에서 이 커피숍에서 기다리다가 또 몇 시간에 또 다시 만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횟수가 많아지는 거야. 또 하다 보면은 하도 많이 만나니까 같이 뭐 커피 마시기도 힘들고 밥 먹기도 힘들고 돈이 없어. 배고파. 우리 각자 집에 갔다 오자. 집에 가서 밥 먹고 나와서 또 만나는. 자, 이 연애 때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수련회 왔는데도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아내는 별로 안 떠오르고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일주일에 막 10번씩. 물론 저도 보니까 제가 제 아내를 그리워하는 게 떠났을 때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 기간이 보니까 2주까지를 제가 견디더라고. 제가 해외 여행을 해보면 2주 동안은 솔직히 아내가 없어도 그렇게까지 뭐 힘들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솔직히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 건데. 근데 2주만 딱 지나면은 눈물이 나고 힘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는 일주일에 막 10번씩 만나고 하루만 한 번 만나면 막 힘들고 그래서요. 이게 다 이거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근데 청년대학부는 발런티어리즘이 최고입니다. 위에 두 가지 없어도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것만. 사실상. 저는 이런 청년대학부를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의 발런티어리즘이 청년대학부 교육자님들을 도전할 수 있고 프로페셔널리즘 생기게 할 수 있고 나중에는 토양까지도 만들어가요. 일종의 개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셀프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룹업의 이 발런티어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셀프 리더십이 모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발성을 키우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거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돼요.
같이 기도하면 되는 이 일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청년대학부 관련된 그런 책 같은 것도 좀 보고 하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한 여러 가지의 전략을 먼저 말씀드리는데 기도 사역으로 코어 그룹을 형성하라.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두세 명이라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자님과 함께 또 교육자님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안 되면 리더들 사이에서 두세 명이라도 일단 서로 나누고 서로 좋으면 돼요. 그 안에서 서로 깊이 나누면서 기도하고 코어 그룹을 형성하면 거기에 조인하고 싶어하고 전염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꾸 모여요.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로는 감동적이되 열린 라주로 미팅을 만들라. 감동적이되 열린 라주로 미팅을 만들라. 뭐 이거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는데 제가 그냥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 큐티로 꿰는 원큐 사역을 하라. 이 제가 원큐 사역이라는 게 뭐냐면은 큐티는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그걸 소그룹과 연결되게 하는 스몰 그룹 미팅과 연결돼 또는 GQS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또는 GBS를 하더라도 그게 큐티의 본문에서 나오는 거예요. 큐티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구조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라지 그룹 미팅에서 우리 교육자님이 한 30-40%의 설교는 큐티 본문에서 나오는 설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큐티 했던 거구나 해가지고 다시 리마인드가 되고 그 말씀들이 그냥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잘 박힌 못이 돼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가 잘 박힌 못이 되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건성으로만 박아놓으면 비바람으로 다 날아가요. 그러나 한 알에 또 제대로 박아놓으면 그거에 의해서 견뎌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원큐의 그러한 이 사역을 하라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감동적이도 열린 LGM을 만들라 할 때 감동적인 것에 특히 찬양팀이 굉장히 또 중요한데 찬양팀은 좀 훈련이 돼야 됩니다. 찬양 리더들은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근데 훈련을 받되 너무 찬양과 경배가 중요하긴 한데 마치 이게 너무 이것을 극대화시켜 놓은 데에서는 좀 곤란해요. 왜냐하면 그럼 꼭 그분들은 훈련 받고 와가지고 청년대학부의 교육자들하고 갈등을 일으켜. 본인이 이 예배 인도자인지 설교자인지를 착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예배 인도자와 예배팀도 어디까지나 church equipping, 공동체 세우기, 이 body life를 위해서 기능적으로 기여해야 됩니다. 네? 어떤 경우에는 역기능적인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예배 인도자들에게 뭐 준비 찬양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지만 때로는 세례요한적인 예배를 이끌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절제할 땐 절제해야 돼요. 그래야 기대해야 돼요. 한참 올려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말씀 전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걸 좀 진정시켜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자님과 이 예배 인도자가 잘 코드가 좀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파트너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교회론이 있어야 돼. 교회론. 공동체 세우기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 바디 라이프가 있어야 돼. 그런 의미의 이 철학을 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곳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느슨한 소그룹 사역을 시도하라.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DGM을 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같이 맛을 볼게요. 우리 이사무엘 전도사님 오셔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잘 여러분들을 그 체험회 장으로 이끌 텐데 DGM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라지 그룹 플러스 스몰 그룹.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소그룹 또 나누게 하고 또 같이 시간 갖게 하고 다시 모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필요하면 설교도 할 수 있고 좋은 예화도 들 수도 있고 다시 또 소그룹으로 문제 줘가지고 나누고 다시 또 하고 또 같이 기도도 하고 하면서 아주 다이내믹하게 끌어가는 그런 그룹 이런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새가족반을 아주 확실하게 이건 뭐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4주 단위의 야구장형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구축하라. 아까 제가 야구장형 그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1루가 멤버십, 2루가 코어 멤버십, 3루가 리더십, 4루가 코치 해가지고 여러 가지 100번 때, 200번 때, 300번 때, 400번 때 교육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실정에 맞게 훈련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어요. 요런 요령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야구장형 교육과 훈련 시스템 첫 번째 걸 말씀드리면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이 이겁니다. 위에 나오는 거는 1루, 2루, 3루, 4루 그랬는데 100번 때, 200번 때, 300, 400번 때인데 그 1루는 멤버십을 심어주는 거고 2루는 핵심 멤버가 되게 하는 거고 3루는 리더나 중간 리더를 만드는 거고 4루는 코치나 준 사역자를 만드는 겁니다. 평신도 지도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왼쪽으로는 예를 들면 5가지 영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체성, 이 크리스찬인가 하는 면에서 보면은 1루 때는 거듭난 크리스찬이 되도록 돕는 거. 그 100번 때 그거에 되겠죠? 이 사람이 증인이 되게 하는 거. 2루.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더 나아가서는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거. 그 가운데 어떤 사람 미셔너리가 되고 어떤 사람 미션 서포터스가 되는 거. 예를 들면, 또는 QT를 생각하면 1루는 QT 초보자의 경우. 그 다음에 2루는 QT 맨이 되게 하는 거. 3루는 QT 리더가 되는 거. 4루는 QT 마스터가 되는 거. 이게 다 개념이 좀 달라요. 이런 거에 대한 단계적인 훈련들이 좀 있어야 된다니. 또는 소그룹의 1루는 프린지 멤버, 프린지 꼬리에 있는 사람이죠. 충성도가 아직 낮은 사람들. 그 다음에 2루에서는 소그룹의 핵심 멤버가 되고, 3루에서는 소그룹의 리더거나 중간 리더가 되고, 4루가 되면 4루 정도에서를 거친 사람으로 소그룹 매니저나 소그룹 트레이너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제자 훈련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갖는 거, 디사이플, 제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제자를 만드는 디사이플 메이커가 되는 건데, 우리 교회적인 상황에서 디사이플 메이커는 별로 없습니다. 교회적인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대학생 단체들, 선교단체들 쪽에서는 디사이플 메이킹 개념이 있죠. 내가 전도해서 생명을 낳으면 그 사람을 양육해. 제자가 되게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제자로 양육하는 것에 목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재생산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해가지고 생명을 낳아요. 또 이 사람들을 키워요. 바로 그래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게 하는 그 일인데, 이 교회에서는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것이 일종의 디사이플 메이커 개념이에요. 소그룹 리더가 되는 게. 그 다음에는 이제 디사이플, 그런 트레이너가 또 되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운동가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크리스찬, 운동원, 운동리더, 운동가나 간사,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요런 요령을 생각하라는 것으로 제가,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요 표를, 그 다음 표를 훈련 시스템 2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필수와 선택이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아직은 좀 몰라도 돼. 그러나 이 필수에 대해 해당되는 거는 이런 게 들어가야겠죠. 선택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때가 되면은 하나씩 해나가면 돼요. 그러나 필수에 대한 거는 요거는 반드시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100번 때의 교육으로 한 4주짜리 멤버십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공동체에서. 거기에는 예를 들면은 복음에 대한 게 한번 들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 공동체는 다 복음을 다시 한번 복음의 기초에 대한 걸 뭐 하는 것이 한과 들어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와 성장. 왜 우리가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가? 성장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성장 뭐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또는 이 교회론 해가지고 한번 이 교회가 뭔지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가 뭔지 이 바디 라이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다룰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 한 네 번째는 예를 들면은 우리 청년부의 어떤 철학과 비전 예를 들면 네? 우리 청년부 그래서 우리는 뭘 추구한다. 우리의 표어는 뭐다. 우리의 히스토리는 어땠다.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해가지고 우리 공동체에 대한 충성도가 생기게 하는 그런 걸 한 4주 정도. 근데 여러분, 요런 4주짜리 정도를 만들어서 개설해 보면은 처음에는 교육자가 다 하시겠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 다음에는 이게 바로 간사나 아까 사루, 코치들이 나오게 하는 방법인데 리더를 했던 사람 가운데서나 리더 가운데서도 좀 이런 걸 할 만한 사람. 내게 네가 봤지? 나랑 2번 했지? 그다음에 다음엔 네가 하는 거야. 해가지고 이 교재도 줘보고 강의안도 줘보고 또 한번 너 나름대로도 한번 더 보충해 보라고 그러고 한번 시켜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거든. 그 사람이 크는 길이에요. 그 사람이. 또한 뿐만 아니라 교육자는 거기에 대해서 짐을 더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멤버들은 자기네 이 선배가 또 이렇게 강의하는 거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네들의 그 다음 목표들을 생각하게 돼요. 소그룹 멤버들은 리더가 되고, 리더 했던 사람은 리더장이 되고, 그 다음에는 나도 저러한 이 패컬티, 이 티칭하는, 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선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번 때에는, 이 QT에 대한 거, 또 이 리더십 트레이닝, 1, 제자도 중심으로 하는 리더십 트레이닝 2, 소그룹 멤버십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200번 대에서 한 4주씩 해볼 수가 있겠다. 또 300번 대에서는 LTC3 해서 소그룹 리더십에 대한 거. 그래서 리더가 되게 하는데 이걸 거치게 한다든가. 400번 대에는 이건 아마 자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지만 간사훈련학교나 뭐 또는 어떤 기회를 준다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의 선택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고, 기타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만들어 넣어도 좋겠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교육과 훈련 시스템을 만들라. 개척하는 기도회고, 그게 어느 정도 어느 정도는 좀 비형식적으로 가다가 사람들이 자꾸 모이기 시작하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합심 기도회를 정식으로 선포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나중에 중보 기도단을 또 따로 만들어서 가동시키는 그 일들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소그룹 리더 10부장 정도만이 아니라 50부장, 또 100부장 개념이 나와야 돼요. 중간 리더들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10번째로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탁 교육을 활용하고 퍼실리테이터 교육 방식을 채택하라.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번에 이 리얼 캠프 같은 게 여러분들 편에서는 위탁 교육이죠. 준비한 팀들이 있고 거기에 참여해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는 거니까. 근데 위탁 교육을 분별력 있게 잘만 활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사실 청년대학과 하우스 다이어그램의 각 요소들 보십시오. 그걸 다 한 교육자가 해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한 10년 지나도 다 하기는 힘듭니다. 그걸 다 어떻게 슈퍼맨도 아니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요소들은 이 위탁 교육이나 다른 사람을 발굴해서 위임해서 이렇게 분업적으로 하거나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외부에 있는 어떤 신뢰할 만한 기관의 위탁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또는 그러한 곳에서 만들어낸 좋은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생각하면 목적이 이끄는 삶, 요새 다 알죠. 그 굉장히 좋은 그 교육 자료죠. 그거를 우리 지도 교육자들은 퍼실리테이터가 되어가지고 운영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틀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멘트해주고, 또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그런 식의 일인데, 저희 영2080에서도 이 퍼실리테이터 교육 방식으로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들이 영2080 큐티 워크숍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 큐티 목회를 제대로 하려면은, 제대로, 늘, 2명이든 3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큐티 세미나가 상설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큐티 세미나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로 저희가 비디오와 워크북으로 되어 있는 게 큐티 세미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큐티 클리닉이 있고, 세 번째 단계에는 큐티 다이내믹스 해가지고, 큐티 클리닉은 큐티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프로블럼 슈팅, 문제를 다루는 거고, 그다음에 이 세 번째 큐티 다이내믹은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할 것인가,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기납적 성형 연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방법론들이 이렇게 제공이 돼요. 그것을 제가 다 FM으로 스튜디오에서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워크북을 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퍼실리테이터가 돼서 이것도 우리 교육자님들이 처음엔 직접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똘똘한 평신도 리더를 갖다가 하나 집사님들이나 누구를 하나 스카우트가 큐티 잘하는 분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한두 명씩은 다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 자료를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우리 청년부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늘 한 명 놓고도 하는 거예요. 한 명 놓고. 나중에 이거를 그분이 많이 하다 보면은 이거는 비계목처럼 이제 쳐버리고 본인이 직접 할 수가 있대, 본인이. 그래서 이 퍼실리테이터 교육 방식을 채택하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오늘날 대기업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죠.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사원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입 사원이든 중간 간부 교육이든 이 교육이 사실상 이 경쟁력이 아주 중요하거든. 그래서 이 교육 파트에서 하는데 처음 교육할 때는 그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와서 해요. 근데 그 전문가가
우선은 뭐 재정 문제도 많이 들기도 하지만 시간 문제가 커요. 똑같은 거 와서 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것을 다른 대상을 놓고 또 하게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그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녹화를 해둔다든가 또는 그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틀어주면서 훈련하는 사람들은 퍼실리테이터가 되어가지고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 소화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차선책들을 많이 쓰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